I gotta make it just for my kids and for their kids' kids. That's wealth years and years. Promise my brother soon as he out and finish this bid, we finna do it bigger than anybody ever did. The odds is real big, jobs that's real big. Satan trying a little, my God is real big. Stayed up on the grind on the cars is real big. I gotta do it big, the only way that I can live. And I promise I'm trying to. Before you count me out, homie, let me remind you, they was blocking the shine. Now I think it's my time to. Counting them dollar signs like lights, they'll blind you. Let me rewind to back when I was broke and I couldn't acquire 2 cents, and now I got 2 rich. They was sleeping on me, homie, must have got too big. Call my phone, I be like, who this? Damn right, hell yeah, I'm brand new. Smell like can too. I'm fresh forever like can food. Try and tell me what I can. 안녕하세요, 서호토벌입니다. 오늘은 G70 2.0 터보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70 2.0 후륜 차량 운영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광주 거주하고 있고 네. 23살 장준원입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G70 2.0 후륜 차량이고 지금 주행거리가 한 2100km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2100km요? 네. 한 달 타셨는데요? 네. 아이고,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금액 얘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액은 옵션 다 포함해서 4,850만 원이었고 취등록세 포함 5,100만 원. 퍼퓰러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품목들을 제네시스에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퍼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컴포트 2 패키지라 해서 앞좌석 네. 전동 시트랑 전동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루프 넣었고,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데, 저는 그 스포츠 패키지 하면은 M 스포츠 패키지처럼 디자인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따로 그냥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네. 100만 원 가량 지불하고, 그러면 옵션들 금액은 얼마 정도 하나요? 옵션가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해가지고? 예, 8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차량 할부로 구매하셨나요? 아닙니다, 현금. 현금으로 구매하셨고. 보험료는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 차 포함 270만 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만으로 보면은 22이신 거잖아요.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고급류를 주유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시내도로 주행하면은 세게 달리지 않아도 한 7? 6? 7? 고속도로는 12에서 13 사이 정도.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동급 차량 대비해가지고 옵션 부분이라든지 메인터넌스 부분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고, 두 번째 장점은 주행 모드별로 확실한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동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시리즈도 그렇고 완전 상급 뭐 M340i 같은 모델에만 가야 이 네.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가지고 주행 모드별 차이가 체감이 달라진다. 예, 극적으로 좀 변한다. 극적으로 달라진다. 예,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생겼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하면 자동으로 자세 제어 장치가 해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재밌겠는데요? 이따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장점이라고 말해야 되나?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잖아요. 같은 금액대 차량들 같은 경우에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뭐 흔하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흔하지 않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즐길 수 있다. 하긴 또 G70이 새로 나온 지 별로 안 됐고, 네네. 또 차주님 차량이 색상이 유난히 튀잖아요. 네네네. 컬러 때문에도 쳐다보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실제로 보면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사진으로 보고 이 차량을 포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전시장에 갔는데 되게 네. 이뻐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디자인도 이쁘다. 네.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패키징이 돼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M 스포츠 패키지, 럭셔리 패키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치고는 옵션 장단질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옵션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실내 색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색상이 다양하거든요. 화사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핸들이 흰색인 차량 로망이었어가지고. 네네. 현대랑 다르게 제네시스는 옵션에 대해서 조금 후하다. 예. 좀 선택 권한이 넓다? 프리미엄 대접을 한다고 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또 칭찬할 만하다, 장점이다 있을까요? 동급 차량 대비해가지고 주행 보조장치 기능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비슷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차량도 레이더 하나에 카메라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BMW 3 시리즈에서 그걸 켜봤을 때랑 얘에서 켜봤을 때랑 얘가 훨씬 잘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예. 이 차량이 더 좋다. 예. BMW를 탔을 때랑 이 차량 탔을 때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나요? 근거리에서 컷인하는 차량이라든지 급작스럽게 앞차가 정지를 했다든지 할 때 그 작동하는 게 되게 더 부드럽게 작동을 한다고 느꼈어요.
있습니다. 부드럽다 예, 조금 더. 예. 그러면 또 있나요? 칭찬할 거. 생각보다 운전이 쉽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자동차 소비자분들이 후륜구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뭐 미끄러운 노면에서라든지 뭐 스피난다 뭐 이런 생각을 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사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너를 뭐 과격하게 진입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돌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자장비가 있으니까 네. 완전히 막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후륜들 날아가는 장면은 네네네. 일어나지 네네네.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말고 이번엔 단점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팅이 좀 애매모호하다? 스포츠와 컴포트 사이 뭐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컴포트로 다닐 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그랜저라든가 그런 차량에 비해서 훨씬 불편하고 딱딱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상 또 스포츠 모드로 넣고 네. 내가 진짜 한번 써봐야겠다 쏘려고 하면은 그렇게 운전자에게 뭔가 그런 기분을 안 주는 느낌. 네. 댐핑 조절이나 이런 건 참 극적으로 변하는데 네네네. 실제 막상 주행을 하면은 그 주행감은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단점은 제가 지금은 그 기능을 꺼놨는데 엔진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켜고 다니게 되면은 요즘은 다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스피커로 채우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은 듣자마자 그 오락실 게임기 같은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가짜인 게 티가 바로 난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 이 소리.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 안 돼요? 끄고 한 거랑 켜고 한 거랑 비교 네. 해드리겠습니다. 끄고 해보겠습니다. 네, 끄고 지금 킨 거.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되게 어색하고. 끈 게 낫네요. 네. 이게 키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게임 소리랑 정말 비슷하네요. 네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제가 사실은 이 차량 구매하기 전에 BMW 320i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320i 같은 경우에는 출력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얘는 그래도 200마력 중반대잖아요.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고 샀는데 가속감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2.0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살짝 기대를 하셨는데 네.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 그냥 아쉬운 부분. 네. 그러면 아쉬운 부분 또 어떤 거 있나요? 뭐 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뭐 뒷좌석 공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수를 하셔야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좁다? 뭘 상상하시든 그거보다 더 작다. 그리고 제가 짐차로 모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좁은. 아, 모닝보다도 좁다. 예, 예. 또 어떤 점이 아쉽나요? 옵션을 전자식 계기판하고 HUD를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게 깡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러스터가 엄청 못생겼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이 판독성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 가운데를 다른 정보를 띄우고 있고 본인이 HUD도 옵션으로 안 넣었다 하면 네. 이 바늘로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늘로 자기가 지금 정확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판독성이 안 네, 좋다. 네, 네. 이 클러스터를 안 넣었을 경우에 네. 옵션 추가를 안 하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네. 또 아쉬운 거 단점이다. 브레이크 성능인 것 같아요. 옵션으로 이제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타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그냥 이 노멀 사양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너무 밀린다라는 느낌. 그리고 초반에 담력이 되게 유격이 있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좀 일반 다른 그 뭐 현대 차량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네. 아반떼 MD 네. 브레이크 같이 이렇게 초반에 쑥쑥 들어가는 그 느낌 때문에 브레이크가 좀 이질감이 있다. 트랙을 조금이라도 염두를 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시던지 아니면 뭐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브레이크를 튜닝을 하시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나요? 미션인 것 같아요. 미션의 반응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느슨하다. 너무 컴포트로 지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 3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ZF 8단 미션 같은 경우에 거좀 업시프트는 DCT만큼의 속도를 네. 보여주는데 그건 뭐 사실 말할 게 없고. 네네. 근데 현대가 뭐 후륜 베이스에 8단 미션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변속 속도라든지 이 변속 로직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3시리즈를 또 타보셨잖아요. 네네. 그때의 느낌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업시프트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기어 단수를 내릴 때 3박자 정도는 쉬고 3박자를 쉬어요? 2박자? 아, 2박자? 네, 근데 더 기분이 나쁜 거는 네. 바늘은 먼저 박혀 있어요. 아, 전자식 계기판이니까. 운전자를 놀리려고 바늘은 엄청 그 스포츠카처럼 탁탁탁 올라가는데 기어 단수는 정작 2, 3초 뒤에 내려가는. 아, 페달 밟으면 느낌은 없는데 네. 혼란이 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운전하면서? 미션이 좀 멍청하다. 네.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놔도 그런 거죠? 예. 바늘이 먼저 박힙니다.
이거는 최악의 단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미션 문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뭐 미션을 직접 만드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속감 한 번만 느껴볼 수 있을까요? 오. 도심에서 타기에는 충분하네요. 공도에서는 충분합니다. 공도에서. 네. 저속에서 뭐 40to 60, 50to 80 이런 구간은 괜찮은데 네. 고속도로에서 한 110km로 달리고 있다. 차량을 좀 초월하고 싶다. 110to 140, 뭐 이 구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예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비교하셨던 차량이 320i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차량을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맨 처음에 구매를 하고 싶었던 차량은 볼보 S60이었습니다. 볼보 S60 근데 전륜이잖아요. 저는 뭐 트랙도 염두를 살짝은 해두고 있었고 운전의 재미라고 하나요? 그런 걸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럼 후륜으로 사야겠다. 근데 맨 처음엔 저는 330i가 아직 판매 중인 걸로 알아가지고 볼 것도 없이 이 급에서는 330. 뭐 왕이지 않습니까? 330i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320i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얘보다 훨씬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컴팩트 사이즈 중에서 200마력대를 내주는 차량이 뭐가 있나 보니까 얘밖에 없는 거예요. 벤츠도 C200만 국내에서는 C300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선택 권한이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팅어 고민 안 하셨어요?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5 터보 네. 세타 3 엔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엔진 말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형 엔진이 들어가서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냥 이게 더 걱정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휠베이스도 더 짧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스포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왜 3시리즈 안 샀냐, 스팅어가 더 이쁘지 않냐. 되게 다들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쁘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저도 뭐 생각보다 이뻐가지고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실용성을 고민을 하신다면 320i 투어링 모델이 있거든요. 그걸 구매하시거나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뭐 그런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조금 정비 용이성이라든지 옵션, 금액에 대한 좀 이점을 누리면서도 이런 컴팩트한 후륜 세단을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차량 구매에도 크게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륜 옵션 절대 안 넣으셨으면 좋겠고 이유는요? 일단은 뭐 이 차량이 그렇게 뭐 고출력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후륜만으로도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고 스포츠 패키지를 안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을 꼭 옵션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나 이런 건 좀 빠지더라도? 네네. 그러면 또 참고해야 될 거 있을까요? 컴포트 2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전동 스티어링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 들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컴포트 2 패키지는 이 메모리 시트 뭐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넣으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일리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약간의 스포츠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급의 차량을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런 목적성에는 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하거나 실용성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금액대에 뭐 펠리세이드도 살 수 있고 뭐 그랜저도 살 수 있고 다른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